네, 안녕하세요. 김청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많은 기자님들과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 해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 정상환 군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지난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의 미성년자를 내세워 가진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인해 이 사건의 사실과 본질을 보기보다는 고소인들이 언론에 배포한 왜곡된 사실과 사회적인 이슈에 경도되어 여론을 따라가는 편파 수사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사건의 정확한 증거 자료와 진실 그리고 사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영일 PD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달리 문영일 PD는 멤버들이 연습생 시작할 때부터 전사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멤버들은 문영일 PD와 자신들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테나 잘못을 했을 때 자신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증언은 이 통화는 30분이 넘었는데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죠. 녹음된 내용에는 없지만 승현이의 아버지가 엄청 사과를 하면서 승현이가 이번에 또 잘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 주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 자료를 보시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아버지니까.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아버지가 문영일 PD의 폭행을 교사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 증거 자료는 사건 당일 다음날 새벽 4시경 이승현의 아버지와 김창 회장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석철 아빠가 대표님, 석철 엄마 진정시켰습니다. 저 애들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석철이 승현이 도둑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 회장이 운전 조심해서 쉬었다 내려가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푹 쉬어요. 석철 아빠 대표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카톡 메시지를 보면 김창환 회장에게 아버지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이승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군이 이제 방송 스케줄을 펑크를 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펑크를 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절도 관련돼서는 뭐 이승철 씨나 이석철 씨나 그쪽 부모님이랑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절도 관련돼서는 예. 부모님이나 당사자들한테 뭐 내용을 이야기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절도 관련해서 아직까지 부모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훔쳐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반한다고 해서 절도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저희 대응하기도 바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압박하는 느낌이 주기가 싫었습니다. 저희 공정하게 수사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 자리를 갖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17년도 6월 13일에 이승현이 스케줄을 펑크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는 5월 18일날 저희가 You're My Love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컴백한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랬고 계속 방송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 13일 다음날도 보시면 6월 14일에 17년도 6월 14일에 쇼챔피언 방송을 하고 오후에 울산 뒤란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쉬는 기간 때문에 이승현이 학교 방과 후에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멤버들 같이 다니는 멤버들인 방배중학교에 있던 멤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혼날 게 두려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서 거의 이석철과 아버지가 급하게 상냥하면서 이승현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네, 대답이 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문영일 PD의 주장이겠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체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해왔고
제보로 멤버 부모들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라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이 대표님은 카톡을 공개하면서 모르셨다 이렇게 해명이 된 것 같고 김창원 회장은 이 사실을 그러면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나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창완 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연고를 발라주고 이런 상황은 문 PD한테만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확인을 했던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멤버들이 이렇게 진술한 상황은 멤버들한테 제가 직접 청취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서초고등학교 중학교하고 서초고등학교 방배중학교 애들이 제일 재학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타고나지고 나서 교육청의 특별 지시로 학교 폭력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진술 그 학교 상담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이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뭐 경찰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하고 관련 증언까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영일 PD의 폭행 사실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2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직 솔직히 말해서 BEP 못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들이 자산인데 얘들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스케줄 펑크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접어야 됩니다. 누가 이걸 교사하고 방조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애들이 한 번만 아파도 전전긍긍하고 감기 걸려도 인계를 맞추고 하는지를 짐작해 보시면 이게 무슨 연예기획사가 협박을 일삼으면서 얘들을 갖다 하는 걸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저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석철 군이 회사에서 숙소 지원도 해주지 않고 악기도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본인들 개인 악기를 썼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까 절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그 악기들은 평소에 연습 때 쓴 것들인지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어느 그룹이나 밴드들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돌 그룹들은 회사가 만들죠. 연주를 안 하는 친구들을 연주를 가르쳐서 하죠. 근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영재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원래 활동했던 애들입니다. 자기 드럼 갖고 있고요. 김정은 자기 기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시는 가격입니다. 뭐 엔도저를 받아가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악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들이 악기를 갖고 있고 만약 공연을 나가게 되면 그 비싼 악기를 갖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렌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석철이 가지고 나왔던 행성은 저희 그 전자드랍이라는 것은 저희가 유어 마이 러브 활동 때 처음으로 국내에서 선보였던 악기입니다. 해외에서는 DJ 디스클로저라든가 이 기타 등등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리지만 연주를 잘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케줄 할 때 당연히 가지고 나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숙소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제가 진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돌 그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숙소 생활을 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숙소 생활을 안 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모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얘들을 통제하고 숙소 생활하면 통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매니저를 같이 살게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러면서 애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핸드폰을 압수를 해놓고 이럽니다. 근데 저희는 핸드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자기 공간이 있어야 우리 김창완 회장의 신조가 자기 공간이 있어야 그 속에서 자기의 음악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었던 이석철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부담이 되신 건 사실이겠죠. 근데 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것까지 지원을 무주해 준 것은 그걸 미안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전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이런 것 빼고도 제가 25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소 기소되신 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승현 군 아버지의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시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문영일 PD의 그 고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게 아무리 체벌 행위라도 아까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정당한 체벌이라도 애들한테 때리거나 가혹행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게 쟤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의해서 구속까지, 사전구속령까지 청구될 정도인가는 저도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애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문영일 PD는 되게 나쁜 사람이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있죠? 예. 그거는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자료를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는 한에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목격을 하거나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의 증언도 당연히 석철이 이불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월 13일 폭행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 부분이 문영일 PD한테도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를 바라는 겁니다.